앞서서 했던 시그마 성질이랑 그 다음에 시그마 K, K제곱, K세제곱 요거는 잘 기억하시고 특히 여기서는 이제 시그마에 대한 조금 더 유형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부분 분수라는 얘기를 바로 가보죠. 부분 분수라는 거는 맨 처음 언제 배우냐면 혜원아 맨 처음 만난 제가 언제지? 부분 분수? 옛날이지. 그렇지. 언제? 몇 개월 전이야? 작년이야? 재작년이야? 언제야? 작년. 몇 학기? 1학기 때? 아니야. 이거 우리 분수함수 배울 때 했던 내용이거든. 분수함수. 부분 분수로 쪼갠다 라는 내용. 우리 분수 계산할 때 부분 분수로 쪼갠다 라는 개념으로 좀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쪼갠다. 도대체 뭐 쪼갠다는 게 뭔데? 아래쪽으로 바로 한번 가봅시다. 부분 분수라는 거는요, 어떨 때 우리가 부분 분수로 쪼갤 건지를 좀 찾아야 되잖아, 그치? 뭐 막무가내로 쪼갤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부분 분수 유형이야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언제냐면 분모가 곱하기 형태로 되어 있을 때 한번 쪼개봐야지, 이런 개념이 되겠어요. 곱하기 형태로 되어 있을 때. 그래서 그 2학기 때, 1학년 2학기 때 유리함수, 분수함수 배울 때 이 개념이 나오는데 그때 1번에 있는 이 공식이 그대로 있긴 해요. 그런데 쌤이 이거 가르칠 때 a 곱하기 b분의 1은 b 빼기 a분의 1에다가 괄호 열고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해라, 이렇게 외우지 말라고 했어요. 왜?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걸 보잖아. 1번 그대로 가볼게요. 1번 같은 모양이 보면 분모 a랑 b랑 식이 곱해져 있네. 즉 분모의 곱하기잖아, 그지? 그랬을 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난 이거 이렇게 쪼개볼래,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가 분자가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숫자일 수도 있어요. 그거 다 무시하고 분모의 곱하기니까 나 이거 쪼개볼래. 어떻게 쪼갤래? 마이너스로 한번 쪼개볼래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써봐. 쪼개볼래 라고 하면 일단은 이렇게 쓰겠죠. 나는 a 곱하기 b분의 1을 뭔지는 모르겠지만 a분의 1과 b분의 1의 차이로 쪼개볼래. 쪼개놓고 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공식 외우기가 편할 거예요. 자, 그러면 왼쪽 오른쪽에 지금 등호가 성립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분모를 똑같이 비교를 하기 위해서 통분을 한다 그러면 a 곱하기 b로 통분했을 때 첫 번째 분수의 분자에는 b가 곱해질 겁니다. 그렇죠? 그럼 1 곱하기 b가 될 거고 여기 두 번째 분수의 분자에는 a가 곱해질 거야. 그럼 실질적으로 통분을 하면 a 곱하기 b분의 b 빼기 a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b 빼기 a가 항상 1인 건 아니잖아. 그래서 1로 만들어 주려면 그 결과를 분자를 1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의 역수인 b 빼기 a분의 1을 곱해야겠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는 게 좋겠어요. 알겠지? 그래야 나중에 여기 있는 ab분의 1이라는 분자가 값이 바뀐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그냥 보정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봐봐. 이번에는 분모 곱하기인데 3개가 있어. 요거는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3개가 있을 때는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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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이렇게 2개, 2개로 쪼갠답니다. 여기도 쪼갠다라는 개념이야. 여기도 한번 가볼게. 저거 외우지 마시고 a 곱하기 b 곱하기 c분의 1은 일단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쪼개요. 앞에 2개 1 빼기 뒤에 2개 1 이렇게. 쌤이 앞으로 문제 풀 때도 항상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통분해서 등호가 같아야 되거든. 등호가 성립해야 되니까 또 보죠. A, B, C 통분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분수는 분자에 서야 뭐가 올라가니? 뭐가 곱해지니? 네, C가 곱해져야 돼요. 두 번째는 A가 곱해져야 돼요. 그럼 분자가 뭐가 돼? C 빼기 A가 되지. 그런데 원래 1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의 역수를 곱해주면 약분되면서 1이 되겠죠. 따라서 이때 곱하기 C 빼기 A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곱해주는 게 우리가 분자를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즉 등호가 성립하기 위해서 보정해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죠? 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 4번, 5번의 계획을 한번 세워볼게요. 3번 어떻게 할까요? K랑 K 플러스 A를 곱해놨으니까 분모의 곱이니까 이렇게 쪼갤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표현하죠. 쪼갤 거야. 여기를 이렇게 쪼갤 거야. 두 번째, 이거 쪼개는 건 좀 이따 할게요. 4번 보면 K 플러스 A와 K 플러스 B를 또 곱해놨으니까 여기를 쪼갤 거야.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K 플러스 K 플러스 E니까 와, 3개짜리네, 그지? 이거 어떻게 한다고? 2개, 2개 이렇게 쪼갠다고. 괜찮지? 그러면 부분 분수가 웬만큼 다 커버가 됩니다. 가보죠. 그래서 3번 내용이 왜 저렇게 되는지를 볼게요. K와 K 플러스 A 곱하기를 쪼개보도록 하죠. 이제 시그마가 있으니까 시그마까지 표현해서 가봅시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대상을 쪼개볼게요. K분의 1 빼기 K 더하기 A분의 1 이렇게 쪼갰는데 아까 부분분수 쪼개놓고 분자를 맞춰주자라고 했죠. 나중에 익숙해지면 뭐 잘 하실 겁니다. 통분했을 때 여기에 뭐가 곱해지냐면 승호야, 뭐 곱해지니? 통분을 한다 치면? 여기 얘네들 통분할 거야. 통분하면 여기 뭐 곱할 거야? 그렇지, K 플러스 A 곱할 거야. 여기는 K를 곱하겠죠. 그럼 분자는 얼마가 돼? A가 돼, 그치? 여기서 빼기 요거 할 거니까 A가 돼. 그런데 원래 식은 뭐야? 분자가 1이었지. 그러면 1을 맞춰주려면 A로 나눠야 되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B에 A로 나눈다. 즉 A분의 1을 곱한다. 이런 구조가 되겠죠. 짠. 그러면 얘는 시그마 자체가 K를 바꿔가면서 하는 거니까 A분의 1이라는 거는 상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끄집어낼 수 있다가 되겠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A분의 1 끄집어내 놓고 K가 적용되는 애들만 써보면 요렇게 되겠다. 괜찮죠? 자, 사실 여기까지는 이제 도입 부분이야. 뭐냐면 곱하기 형태로 되어 있는 시그마를 풀 때 먼저 분모의 곱을 보고 그 대상 수열을, 식을 부분 분수로 쪼갠다가 첫 번째 단계인데 사실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시그마를 적용해가지고 합을 구하는 게 최종 골이에요. 그러면 그 합을 구할 때 여기는 언급만 잠깐만 하고 갈게. 이렇게 부분 분수로 쪼개 놓은 녀석의 합을 구할 때는, 즉 시그마를 적용할 때는 항상 세로 쓰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세로로. 그러니까 세로 쓰기라면 K를 1부터 N까지 변화시킬 때 아래쪽으로 이렇게 써주라는 얘기야. 알겠지? 몇 가지만 해보면 는 A분의 1은 곱해 놓을 거니까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주고요. 1을 집어넣으면 1분의 1 빼기 1 더하기 A분의 1. 이게 이제 K가 1일 때 더하기, 시그마니까 더하기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1 빼기 2 더하기 A분의 1 더하기, 그래서 마지막 n 집어넣으면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A분의 1 이렇게 세로로 써달라는 얘기야. 알겠지? 왜 그런지는 좀 이건 지금 A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나중에 구체적인 값으로 들어갔을 때 아래 위로 상쇄되는 게 잘 보이는 구조가 세로 쓰기 구조야. 물론 해설지 같은 데 보면 가로로 쭉 연결해서 쓰거든. 그것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우리가 실수를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세로 쓰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 일단 적용해 볼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K 플러스 A 곱하기 K 플러스 B 여기서 반띵 한다라고 했었죠. 얘도 부분분수만 한번 쪼개 볼게요. K 플러스 A분의 1 빼기 K 플러스 B분의 1 이렇게 쪼갰는데 통분을 해보면 앞에 있는 분수의 분자에는 K 플러스 B를 곱해야 하고 뒤에 있는 분자는 K 플러스 A를 곱해야 하겠죠. 그래서 앞에서 뒤로 빼면 뭐 남아요? K 없어지고 B 빼기 A가 남아. 그런데 원래 분자가 1이지, 그지? 그래서 B 빼기 A를 약분해 줘야겠다. 따라서 곱하기 역수 B 빼기 A분의 1 이렇게 되겠어요. 그냥 공식으로 외우지 마시고 쪼갠 다음에 분자 구성해서 그게
처음에 주어진 분자가 되도록 보정해주는 작업이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마지막 건 어떻게 되겠어요? 쪼개가지고 또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죠? 오케이? 왜 여기 2분의 1이 튀어나오냐? 그냥 2분의 1 공식 외우면 안 돼.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다 할게요. 첫 번째는 k 플러스 1분의 1로 쪼갤 거고요. 빼기 두 번째는 k 더하기 1, k 더하기 2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통분이야. 통분하면 앞에 있는 분자는 없는 거 k 플러스 2를 곱할 거고요. 두 번째 분자에는 없는 거 k를 곱할 거예요. 그럼 k 플러스 2에서 k를 빼면 분자가 2가 되죠. 근데 원래 분자가 1이란 말이야. 어떻게 하면 돼? 2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곱하기 2분의 1. 이거 전체에다가 결과값에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부분분수는 분모 곱하기가 보이면 쪼개는 걸 우리가 부분분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통분했을 때 분자가 똑같도록 보정하는 작업을 하는 거다. 알겠지? 이게 공식 하나하나 외우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내려가 볼게요. 자, 이게 아까 세로 쓰기를 하면 좋다라고 한 게 내용인데 이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같이 봐봐.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쭉쭉쭉 가서 마지막 일반항이 n번째 항이 n번째 항 맞죠? 첫 번째 항의 분모가 1부터 시작하고 두 번째 항의 분모가 2부터 시작하고 그럼 저거는 n번째 항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n번째 항이 이렇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얘를 대표하는 n번째 항을 분모의 곱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 한번 쪼개 보도록 하자. 승호야, 쪼개면 일단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로 쪼개겠죠? 그런 다음에 통분을 해보는 거야. 통분해보면 이제 암산 좀 해볼게요. 첫 번째 분자에는 n 플러스 1이 올라갈 거고 두 번째 분자에는 n이 올라갈 건데 빼면 1이잖아. 보정할 게 없지. 끝이야. 이렇게 쪼개놓고 그런데 우리는 n번째 항만 할 게 아니라 이거를 1 넣고 2 넣고 3 넣고 다 더할 거란 말이지. 이해되니? 그러면 이거를 시그마로 표현해본다 그러면 시그마 예를 들어 여기는 n을 썼지만 k를 쓴다라고 하면 k를 1부터 n까지 나오도록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시그마로 간단하게 써줄 수 있죠. 다시 보면 1 넣으면 1 곱하기 2분의 1 시그마는 더하기 2 넣으면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n 넣으면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그치? 왼쪽에 있던 합을 시그마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조금 전에 시그마 적용 대상이 분모의 곱하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부분분수로 쪼개면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로 쪼개지겠구나. 괜찮죠? 부분분수로 쪼개는 이유가 이제 여기 있는 거야. 하면 시그마 적용하는데 세로 쓰기를 한번 해볼게요. 1 집어넣으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시그마니까 2 집어넣으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쭉 가서 n 집어넣으면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마침 보정해준 게 없으니까 너무나 간단하게 정리가 됐죠?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어차피 얘네들 쭉 더할 거니까 괄호가 크게 의미가 없어요. 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여기 첫 번째 괄호가 1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두 번째는 6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아래 위를 쳐다봤을 때 절대값의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다른 애들이 보이죠. 누구야? 요거랑 요거. 그러면 요거랑 그 밑에 있는 3분의 1 없어지겠지. 즉 패턴 자체가 오른쪽 위에 하나 왼쪽 아래 하나 이게 없어지는 구조란 얘기야. 쭉쭉쭉쭉 없애보면 여기까지 없어지겠죠. 따라서 세로 쓰기를 하면 없어지는 이 구조가 잘 보이는구나. 그래서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게 남은 거야. 괜찮죠? 넘어가 볼게요. 여기가 질문 있나요? 질문 있어? 서한은? 있니? 감기가 질문이니? 혹시? 괜찮니? 혜윤이 감기 안 걸렸니? 오케이. 자,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무리식 이제 루트를 포함한 녀석을 보자. 루트 보이면 대부분이 유리화하는 문제가 됩니다. 알겠죠? 봐봐.
아래쪽 예시를 바로 볼게요. 루트 k 더하기 루트 k 플러스 1분의 1 시그마를 적용한다 그러면 그냥 적용해 볼게요. 이거 시그마 정의만 알고 그냥 적용해 본다 그러면 1 넣으면 루트 1 더하기 루트 2분의 1 더하기 2 넣으면 루트 2 더하기 루트 3분의 1 더하기 그래서 마지막 10 넣으면 루트 10 더하기 루트 11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뭐 덩어리가 10개니까 열심히 유리화하면 됩니다. 사실 안 될 건 없어요. 근데 이게 20까지야 이렇게 되면 여기가 20까지야 이렇게 되면 항을 20개를 나열해야 되거든. 그거 하나씩 다 유리화할 수 있겠니? 이거 자체로는 계산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유리화를 하는 거잖아. 그치? 맞나요? 그러면 일일이 할 바에 애초에 이 대상을 유리화를 시켜놓고 하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괜찮나요? 루트 보이면 유리화를 먼저 해본다. 유리화 할 때 방법이 뭡니까? 합차 공식 이용하기 위해서 중간에 있는 부호를 반대로 바꿔가지고 곱하는 거지. 분모 분자에. 분모 분자에 그럼 뭐 곱하는 거예요? 루트 k 빼기 루트 k 플러스 1. 이해되지? 그러면 분모는 이거 이용합시다. 분모 분자에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부호가 반대로 이렇게 마이너스로 바뀐 걸 분모 분자에 곱해줬어요. 그러면 분모는 합차니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입니다. 얼마예요? 앞에 거 제곱하면 k, 뒤에 거 제곱하면 k 플러스 1 빼면 마이너스 1이지, 그치? 그리고 위에 거는 그대로 한다 그러면 분모가 마이너스 1이야. 최종적으로 부호를 여기다 적용해버리면 얘네 순서만 바꿔놓으면 되죠. 그럼 뭐가 돼? 루트 k 플러스 1 빼기 루트 k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됐어요. 즉 아까 분모가 루트 있던 걸 유리화 해가지고 시그마를 적용한 게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도 적어 놓읍시다. 세로 쓰기를 합니다. 시그마를 정리를 할 때는 세로 쓰기를 꼭 해보세요. 알겠죠? 나중에 풀이를 하고 있는데 세로 쓰기 안 하고 있으면 가서 꿀밤 때릴 거야. 맞으면 왜요? 이러지 말고 내가 세로 쓰기를 안 했구나 라고 기억합시다. 세로 쓰기 한번 해볼게요. 1 집어넣으면 루트 2 빼기 루트 1 이게 첫 번째 항이 되는 거고 더하기 2 집어넣으면 루트 3 빼기 루트 2 두 번째 항이 되는 거고요. 3 집어넣으면 루트 4 빼기 루트 3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쭉 가서 10 집어넣으면 루트 11 빼기 루트 10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세로 쓰기 하면 뭐가 좋다고요? 상쇄되는 게 잘 보인다고. 어떻게 상쇄돼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자, 이번에는 왼쪽 위에 거랑 오른쪽 아래 거가 상쇄되는 구조야. 이렇게 사라지겠죠, 그죠? 이 패턴 때문에 세로 쓰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남은 것만 쓰면 루트 11 빼기 루트 1이니까 1 뭐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죠. 괜찮죠?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네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네 번째는 이게 조금 어려운 유형이에요. 별표 하나 달아 놓을게요. 집에 가서 복습 꼭 하세요. 우리가 수열 단원 들어오면서 수열을 정의를 했습니다. 수열은 수가 나열되어 있으면 다 수열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중에 규칙성이 있는 거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을 배우고 왔습니다. 맞습니까? 또 다른 수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등차, 등비만 배우고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새로운 수열의 구성을 해서 그거를 합해 놓은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수열이냐면 앞서 배웠던 등차랑 등비를 곱해가지고 수열을 만든 다음에 그것들을 합해 놓은 구조야. 간단하게는 등차, 등비 곱한 거라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야. 등차, 등비 곱한 구조로만 보시면 되겠어요. 그것들의 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 용어는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몇 급수라고 불러요. 몇 급수. 등차도 있고 등비도 있고 걔네들이 곱해져 있는 것들을 뚜루루루루룩 어떤 규칙에 의해서 더해놨어요. 그렇다면 그 합의 결과는 얼마일까? 이걸 찾아보는 걸 몇 급수 구한다 라고 합니다. 그럼 봐봐. 여기 뭐 예시로 이렇게 들어줬네요. 수열 보세요. 1 곱하기 3 이게 첫 번째 항이야. 2 곱하기 3의 제곱 두 번째 항, 3 곱하기 3의 세제곱 세 번째 항. 그러면 n 곱하기 3의 n제곱은 n번째 항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표현 자체는
이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n번째 항 이렇게 돼요. 서야, 승호야. 그럼 봐봐.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넘어갈 때 얘가 등차인 걸 확인하려면 요 세 개 항만 비교해보면 되죠. 요거 얼마예요? 3. 요거 얼마예요? 18. 3에서 18로 넘어가면 등차인 걸로 보려면 얼마 차이인지 보면 되잖아. 그지? 3에서 18 넘어가려면 15를 더해야 돼요. 요거 얼마예요? 81이지. 18에서 15를 더하면 81 되나요? 안 되네. 이거 등차 수열? 아니네. 등비인가? 그러면 일정한 비율이 곱해져야 된다는 얘기지, 그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얼마 곱해졌어요? 2랑 3만 곱했으니까 6 곱한 거야, 그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6 곱하면 얘 되나요? 안 되죠? 그럼 등비도 아니야. 그래서 보니까 구조 자체가 자, 첫 번째 항에 앞에 있는 녀석 볼게요. 1. 두 번째 앞에 있는 녀석 2. 세 번째 앞에 있는 녀석 3. n번째 앞에 있는 녀석 n. 어떤 패턴이야? 1, 2, 3, 4, 5, 6, 7, 8, 9, 10, n 이런 구조죠. 얘네들은 공차가 1이죠, 그죠? 공차가 1인 등차야. 이렇게 1에서 2, 2에서 3, 3에서 4, 4에서 5 쭉쭉쭉 가서 n-1에서 n까지 이렇게 공차가 1인, 즉 D라고 쓸게요. D가 1인 등차야. AN이라는 수열 자체는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니지만 각 항의 앞에 있는 숫자들만 봤을 때 등차 수열을 이뤄. 그 다음에 곱하기 각 항에서 두 번째 있는 거 볼게요. 3, 3의 제곱, 3의 세제곱, 마지막에 가니까 3의 n제곱. 예원아, 얼마 곱했니? 3 한 번 곱했지, 그지? 여기서도 3 한 번 곱한단 말이야. 그럼 마지막도 3 한 번 곱하겠죠. 그럼 얘는 뭐야?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곱해 놓은 걸 쭉 더하는 걸 우리가 몇 곱수라고 해요. 그냥 곱해 놓은 거를 몇 곱수라고 불러도 큰 의미 차이는 없을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건 등차랑 등비 곱한 거다라는 거. 그러면 얘네들의 합을 구해보세요. 이거를 몇 급수를 구해보세요 라는 의미야. 알겠죠? 몇 급수라는 단어는 까먹어도 등차, 등비가 곱해져 있는 걸 우리가 몇 급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 합은 어떻게 구할 건데 이거는 공식이 따로 없어요. 외우지 마시고 지금부터 흐름을 잘 보세요. 그러면 핵심은 뭐냐? 핵심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 핵심은 두 번째 있는 공비어를 곱한다. 이겁니다. 곱한다까지 할게요. 공비어를 곱한다. 등비수열만 먼저 쳐다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위의 식에서 등비수열에 해당하는 게 두 번째 곱해지는 요 녀석이니까 3, 3의 제곱, 3의 세제곱, 3의 n제곱.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공비를 곱한다. 도대체 무슨 뜻인가? 볼게요. 이제 앞으로 등차, 등비가 곱해진 것의 합은 이렇게 구한다 입니다. 아래쪽에 설명이 되어 있지만 한번 적어보세요. 알겠죠? 적어봐. 저 합을 간단하게 S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그대로 한번 써보면 앞에가 1 곱하기 3, 2 곱하기 3의 제곱, 3 곱하기 3의 세제곱 쭉 가서 n 곱하기 3의 n제곱. 즉 얘는 SN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아요.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이게 얼마인지를 나는 간단하게 식으로 나타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공비를 곱한다라고 했지, 그지? 그럼 여기는 공비가 지금 3이니까 등식의 양변에 3을 한번 곱해 봅시다. 그러면 좌변은 3S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우변에도 3 곱할 거잖아, 그지? 우변에도 3 곱할 건데요. 여기다가 3 곱하면 뭐라고 표현하면 되죠? 1 곱하기 3의 제곱이라고 표현하면 되지. 얘는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라고 표현하면 되지.
이거를 할 때 우리 등비 수열의 합 도출할 때 비슷한 내용을 했었어요. 뭐였냐면 차수가 같도록 아래 위를 맞춰주자. 위치만. 그러면 1 곱하기 3에다가 3을 곱해야 되는데 그러면 3의 제곱이 될 거니까 그거를 한 칸 뒤에 여기다가 써주자고요. 차수를 맞춰주려고요. 그러면 2 곱하기 3의 제곱에 3을 곱하면 2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구조 자체가 곱했을 때 이렇게 옮겨오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쭉 가면 n 곱하기 3의 n제곱 밑에는 얘보다 하나 앞에 있는 것에 3을 곱해서 가져왔겠지, 그지? 서아야, 뭐가 되니? 그렇지. n 빼기 1 곱하기 3의 n제곱이 될 거예요. 그러면 놓치지 마시고 마지막 항에도 3을 곱해야겠죠? 그래서 n 곱하기 3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다 만들었어요. 우리 목표가 s라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잖아, 그지? 그러면 뭐 사실 첫 번째로 나타내도 틀린 건 아니지만 간단한 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s라는 걸 구하는 게 목표니까 위에서 아래로든 아래에서 위로든 이제 빼주면 되겠는데, 자, 각 항의 앞에 곱해져 있는 게 등차 수열을 이루다 보니까 위 아래 비교해봐요. 이 차이가 일정하지? 괜찮아요? 차이가 일정하잖아? 같은 차수 묶어낸다라고 하면 2 빼기 1이 될 거고 3 빼기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3 빼기 3이 될 거고 차이가 1씩만 나는 거야. 맞지? 그래서 공비를 곱해가지고 위치를 이렇게 잡은 거구나. 위에서 아래로 그냥 빼볼게요. 그대로 뺀다. 우리 목표는 S 구하는 거야. 위에서 아래로 빼면 S 빼기 3 했으니까 마이너스 2S 이렇게 될 거고요. 1 곱하기 3은 그대로 놔둬야겠죠. 1 곱하기 3.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아래로 빼면 3의 제곱을 공통 인수라고 봤을 때 2 빼기 1은 1이니까 1 곱하기 3의 제곱. 두 번째 거도 1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런 식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제 곱하기 1은 생략하고요. 쭉 가면 n번째는요 1 곱하기 3의 n제곱 이렇게 될 거다. 맞죠? 등비수열의 합 구할 때도 조심하라고 했던 게 위에서 아래로 뺄 때 밑에 있는 식을 뺄 거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항은 마이너스의 n 곱하기 3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돼야 됩니다. 승호야? 보고 있지? 여기는 뭐야? 1 곱하기 3, 3이지. 그 다음 3의 제곱, 3의 세제곱 쭉 가서 3의 n제곱을 합하래요. 이거 무슨 합이야? 무슨 수열이야? 3의 n제곱까지. 공비수열? 공비수열? 등비수열. 등비수열이야. 첫째 항 얼마? 쟤랑 3. 공비 얼마? 3. 항의 개수? 항의 개수 몇 개? 지금 파란색만. n개. 여기 3의 1제곱부터 3의 n제곱까지니까 n개. 그래서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3이면서 항의 개수가 n개인 등비 수열의 합으로 바로 정리하면 되겠죠. 하면 공식 적용합니다. 여기서는 공비가 3이니까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 빼기 1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죠? 와, 식이 좀 정리가 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뒤에 빼기 n 곱하기 3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되겠군. 자, 정리는 그러면 계산하면 여기는 2분의 3의 n제곱 빼기 1 빼기 n 곱하기 3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누구라고? 마이너스 2s가 그렇대. 근데 우리 목표가 뭐라고? S 구하는 거라고.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S는 자, 첫 번째는요 마이너스 9가 붙어야겠죠. 2로 나눴으니까 분모는 4가 될 거고 3의 n제곱 빼기 1. 두 번째는 항은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플러스로 바뀔 거고요. 2로 나누겠죠. 2분의 n 곱하기 3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끝 됩니다. 이거를 외울 거야? 아니지. 맞지? 이걸 외우는 사람이 있으면 뭐 박수를 쳐주고 싶긴 한데 지금 공비가 3이라서 3을 적었지만 공비가 R이면 여기 R 집어넣으면 일반식이 돼요. 맞지? 일반식이 되긴 하지만 외우겠니? 외울 수 있겠니? 못 외우지. 그래서 몇 급수라는 거는 등차랑 등비가 곱해진 것을 쑥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걸 몇 급수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건 어떻게 한다? 하나는 나열을 해놓은 다음에 공비를 한번 곱해서 차수를 맞춰서 아래쪽에 쓴다. 그 다음에 빼서 S를 구한다. 이 절차를 좀 기억해 주세요. 알겠어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이게 몇 급수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뒤에 개차 수열은 나중에 만약에 유형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내신 대비할 때 같이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뒤쪽에 필수 예제 같이 풀어보고 남은 시간 동안 나머지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10번 가봐요. 다음 수열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세요. 여기는 수열만 나열해놨거든. 그러면 수열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 수열을 대표할 수 있는 일반항을 먼저 고민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요런 메모를 해야겠죠. 첫 번째 있는 게 첫 번째 항 A1, 두 번째 있는 게 A2, 세 번째 있는 게 A3 이렇게 흘러갈 거잖아, 그치? 그래서 항상 항의 번호와 식의 값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바뀌는 걸 잘 봐봐. 첫 번째 항은 다른 건 다 똑같고 얘가 바뀌죠, 그죠? 얘가 바뀐단 말이야. 어때? 3, 5, 7. 그 다음 뭐겠니? 9겠지? 요것만 봤을 때 얘 무슨 수열이야? 3, 5, 7, 9. 나연아, 무슨 수열? 등차 수열. 그러면 번호랑 연관 지으라 그랬죠? 1일 때 3, 2일 때 5, 3일 때 7. 앞에만 봤을 때 1일 때 3? 이거 등차 수열로 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괜찮니? 그러면 앞에 들어가 있는 저 숫자를 항의 보도랑 연결 지어서 그거를 BN 수열이라고 한다 그러면 3, 5, 7 이거 등차 수열 공차 얼마? 2.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세우라 그랬죠? 2N 바로 세우면 되겠죠. 네, 플러스 알파 꼴인데 첫 번째 항이 3이 나와야 되니까 1 넣었을 때 3이 나오려면 여기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하나 되겠니? 그렇다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게 n번째 항은 뭐겠니? 그러면 n번째 항의 분자는 1이 될 거고요. 빼기 1도 똑같이 들어갈 건데 앞에 거가 바뀔 건데 앞에 거는 등차 수열이다 라고 해서 일반항 구해놨지. 뭘 집어넣으면 돼? n번째에 2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돼. 따라서 여기는 2n 플러스 1에 집어넣어서 제곱 이런 구조가 되겠다. 괜찮나요? 수열이 주어져 있으면 n번째 항, 대표항, 일반항이 뭔지를 찾는 게 먼저야. 요거 가지고 이제 해결을 해볼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뭘 하래요? 이거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해보래요. 즉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N까지를 하래요. 자, 그거를 합이니까 시그마로 나타낸다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K라는 단어를 쓸게요. K는 1부터 n번째 항까지 AK 이렇게 주면 되겠구나. 괜찮지? 그러면 1 넣으면 첫 번째 항이 될 거고 2 넣으면 두 번째 항, n 넣으면 n번째 항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AK라는 거는 n자리에 K를 집어넣어서 가져오면 되잖아. 즉 일반 항을 구해놨으니까 저거를 K로 바꿔가지고 들고 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대로 적용 2n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분의 1 K 바꿔야 되니까 2K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1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세제곱 적용이 안 됩니다.
혹시나 말씀을 드리는데 K는 1부터 N까지 만약에 K분의 1이 있어. 이거를 이렇게 풀면 되나요? 승우 한번 대답해 볼래? 아, 시그마 K가 2분의 N 플러스 1이지. 시그마 K는. 네. 그러면 그거 역수니까 돼? 아니 1 2 돼? 아니요. 안 돼. 안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알겠죠? 안 된다고. 요거의 의미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분의 1 요거를 역수로 한 거야. 근데 이게 되려면 사실 이걸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뭐 분배하겠다는 얘기잖아. 이것도 말도 안 되지만 이거 안 돼. 분배도 아니고 이거는 안 됩니다. 알겠죠? 구해보면은 달라.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지 마시고요. 다시 돌아갈게요. 요거 이제 계산할 거야. 자, 일단 제곱 빼기 제곱 구조가 보이니까 합차로 인수분해를 해도 되고 아니면 전개한 다음에 인수분해를 새로 해도 되고 문제 없습니다. 합차로 바로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는 K는 1부터 N까지. 자,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하면 2K 더하기 2가 될 거고요.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하면 2K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됐나? 여기까지? 자, 그러면 첫 번째 괄호에 2의 공약수, 공통인수가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2도 있으니까 2 꺼내고 2 곱해서 4분의 1이라는 건 얘 개수처럼 쓰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4분의 1. 그래서 는 시그마의 성질에 따라 4분의 1 실수는 바깥으로 꺼내고 할 수 있겠군. K는 1부터 N까지. 그럼 남아있는 걸 쓸 건데 2가 다 나갔으니까 K 플러스 1이라 K가 남을 거야. 그럼 K를 앞서서 쓸게요.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뭘 해야 돼? 분모 곱하기가 보이지? 이거 어떻게 하기로? 쪼개기로. 그래서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쪼개기로. 그래서 나중에 되면 이게 익숙하게 적용이 되면 좋겠어요. 해서 4분의 1은 곱해 놓고 중괄호 열어주고 요거 쪼갠 게 이게 암산을 좀 한 건데 한번 쓰고 갈게요.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인데 아까 이거 통분해서 분자 맞춰주자고 했죠. 그런데 앞선 분자에는 K 플러스 1, 뒤에는 K가 올라갈 거니까 빼면 1이야. 보정해 줄 게 없어. 그래서 이거 그대로 해서 K를 1부터 N까지 넣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1 집어넣으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우리 이거 새로 쓰기 하자 그랬어요. 시그마니까 더하고 2 집어넣으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그래서 마지막에 N 집어넣으면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 하면 아래 위로 비교를 해봤을 때 절대값의 크기는 같고 부호만 다른 게 이렇게 없어지는 구조네. 그지? 따라서 이렇게 없어질 거야. 해서 남은 걸 그대로 써주면 앞에 있는 4분의 1 잊지 마시고요. 남은 게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괄호한 통분해가지고 정리만 하면 되겠네요. 그죠? 뒤에 거가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 빼기 1이니까 n 플러스 1분의 n 4를 분모에 곱하면 4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n 이렇게 되겠죠. 하다 보면 뭔가 뭐라 그러지? 쾌감이 좀 있긴 할 거예요. 하다 보면 지금 당장은 쾌감이 없겠지만 하다 보면 와 이렇게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난 그랬다고. 그래서 뭔가 하나 챙겨가는 느낌이었어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얘도 해석은 비슷하게 갑니다. 얘가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항. 그렇다면 n번째 항을 찾아보자. 그런데 이제 조금 느낌이 있다라고 하면 그대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나연아, n번째 항 한번 얘기해 볼래? 일단 분수꼴이겠고요. 뭐 곱하기 뭐겠니?
분모 곱하기로 나타낼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 앞에 거는 보면 1, 2, 3은 여기 번호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단 말이야. 그럼 n이니까 n 곱하기 하겠지. 그 다음 뒤에 거는요, 얘보다 두 개가 커요 라고 하면 되지. 앞에 거보다 두 개가 커요. 이거 뭘로 나타낼래? 앞에 게 n이면 뒤에 거는? 그렇지, n 플러스 2 분의 1. 이렇게 일반항을 쉽게 찾을 수 있겠네요, 이거는. 자, 그럼 뭐야? 이거도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시그마 그대로 적용해보죠. 표현이 이렇게 되겠죠? 시그마 k를 쓴다 그러면 1부터 n까지 k 플러스 2분의 1. 그래서 1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이 되는 거고, 2 집어넣으면 두 번째 항, 3 집어넣으면 세 번째 항, n 집어넣으면 n번째 항을 표현한 겁니다.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시그마를 표현한 거예요. 이것도 분모의 곱하기니까 쪼갤래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쪼갤래? k분의 1 빼기 k 더하기 2분의 1로 쪼갤래. 쪼갰을 때 통분해서 분자 맞춰주는 보정을 하자라고 했어요. 혜원아, 여기 뭐 올라가니? 여기는 뭐 올라가니? 빼면 얼마 되니? 그런데 원래 분자가 1이지. 어떤 작업을 해야 되니? 그렇지, 2분의 1 곱하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그마의 대상 수열을 다시 표현해보면 k는 1부터 n까지고 2분의 1이라는 게 곱해져 있으니까 상수이고 앞으로 꺼내놓고 남아있는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 요거 정리해주면 되겠죠. 역시나 세로 쓰기를 합니다.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앞에 차이가 1인 거는 사실 세로 쓰기 하면 아래 위로 잘 보여요. 그런데 두 개 차이 나는 거, k에서 k 플러스 2 차이가 나잖아, 그치? 두 개 차이가 나는 거는 여기 해설처럼 가로 쓰기를 하잖아. 봐봐, 여기 지금 두 번째가 있잖아. 가로 쓰기를 하면 없어지는 게 막 두 칸 건너 있단 말이야. 이게 많이 헷갈려요, 알겠죠? 그래서 꼭 세로 쓰기를 하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나열. 그러면 앞에 2분의 1은 곱해 놓고 쭉 나열하면 되겠죠? 1 집어넣으면 1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2 집어넣으면 2분의 1 4분의 1. 자, 분모는 이제 두 개씩 차이예요. 3분의 1 5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쭉 가면 나중에 이제 감을 잡으면 분모의 간격, 여기서는 차이가 2잖아, 그지? 조금 전에는 k랑 k 플러스 1하면 간격이 1이었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그 간격에 따라 앞에 뒤에 남는 개수가 거기를 따라가요. 만약에 k랑 k 플러스 3이면 3 차이 나잖아. 그럼 또 3개씩 차이가 나고 그래. 어쨌든 그거는 풀면서 좀 깨닫게 하고요. 자, 그러면 n 집어넣기 전에 n보다 하나 앞에 있는 n-1 집어넣어 볼게요. n-1 집어넣으면 k에다가 넣을 거니까 첫 번째는 n-1분의 1 빼기 그거보다 두 개 더 크니까 더하기 1을 하면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마지막 n 집어넣으면 n분의 1 빼기 그거보다 두 개 큰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해서 시그마가 마무리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세로쓰기 진가가 지금 나온다. 잘 봐. 아래 위로 없어지는 애를 구할 건데요. 우리 앞서서는 아래 위로 바로 붙어 있었는데 이제는 뭐야? 한 칸 건너 있어. 해서 쭉 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3분의 1 이렇게 없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없어지기 시작하는 데가 오른쪽 윗부분부터예요. 맞지? 오른쪽 윗부분과 왼쪽 아래 부분인데 한 칸 건너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보다 분모가 하나 큰 마이너스 4분의 1은 그 밑에 녀석이랑 이렇게 없어지겠지. 이런 패턴이란 말이야. 그럼 먼저 지워지는 게 오른쪽 위라고. 그럼 지우면 어디가 지워지냐면 왼쪽 아래가 이렇게 두 개가 지워질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남는 거는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간격이 1일 때는, 즉 아까 k랑 k 플러스 때는 앞에 하나, 뒤에 하나였어. 간격이 3이야. k랑 k 플러스 3이야. 그럼 앞에 3개, 뒤에 3개 이렇게 남을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결론 2분의 1 놓치지 마시고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통분해서 정리하는 게 끝입니다. 통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주세요. 알겠지?
자, 그래서 분모의 곱하기 형태가 있을 때 부분 분수로 쪼개가지고 시그마 적용하면 세로 쓰기를 해서 상쇄되는 걸 보자. 이게 오늘 내용이었어요. 세로 쓰기.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필수예제 11번. 자, 여기서도 수열이 나타났는데 아까랑 똑같이 해요. 이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런 패턴이니까 수열이 나타나면 n번째 항을 먼저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바뀌는 거 안 바뀌는 거를 보면 분자 안 바뀌죠? 1 박아 넣을 거야. 그 다음에 분모를 봤더니 어머나 1 더하기 루트 2 그 다음에 루트를 다 씌워놨는데 1은 루트 1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똑같은 모양으로 바꿔놓고 보니까 어때요? 1 넣고 2 넣고 3 넣고 뒤에 거는 그거보다 하나 큰 것씩 넣고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n번째 항을 일반항을 표현해 보면 분자 이름 똑같고요. 루트 항의 번호 따라가고 그거보다 하나 더 큰 거 n 플러스 1 이렇게 따라가겠구나. 괜찮지? 그래서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표현해 보면 시그마 k를 1부터 n까지 바꾸면서 더할래. 그 대상은 n번째 있는 일반항 k로 바꾸면 되니까 루트 k 더하기 루트 k 더하기 1분의 1 요게 대상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무리수 루트가 보이니까 이거는 뭐 하는 유형이야? 승호? 뭘 해야 하는 유형이야? 어디서 빵꾸가 나 있는 거지? 분모의 루트가 보여요. 네, 유리화 문제가 되겠죠. 여기가 대답해봐. 뭐 곱해요? 그렇지. 이렇게 곱하면 되겠다. 땡땡으로 표현할게요. 자, 그러면 K는 1부터 N까지고요. 분모는 잘 봐. 분모는 합차니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에요. 그러면 K 빼기 K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남지. 분모 마이너스 1이야. 분자는 요거 똑같은 거 곱할 거니까 루트 K 빼기 루트 K 플러스 1이야. 그럼 분모에 마이너스를 적용하면 순서가 바뀌겠네요. 맞지? 자, 그래서 여기는 루트 K 플러스 1 빼기 루트 K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세로 쓰기 한다고요. 그래서 1 집어넣으면 루트 2 빼기 루트 1. 쌤이 여기를 그냥 1이라고 써도 되는데 루트 1로 쓰는 이유는 모양 자체를 그대로 보기 위해서예요. 이거는 쌤의 개인적인 그 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하기 2를 집어넣으면 루트 3 빼기 루트 2 더하기 3 집어넣으면 루트 4 빼기 루트 3 이런 패턴들이 될 거고요. 마지막에 n 집어넣으면 루트 n 더하기 1 빼기 루트 n 이렇게 될 겁니다. 아래 위로 잘 보이죠? 없어지는 거. 왼쪽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위, 오른쪽 아래 이렇게 없어질 거니까 마지막에 마이너스 루트 n까지 없어질 거다. 그래서 남은 것만 쓰면요. 맨 밑에 거부터 쓰면 되겠네요. 루트 n 플러스 1 빼기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지? 괜찮지? 해야 되는 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된 건데 여기 이제 구해야 되는 시그마를 보니까 AK 플러스 2, AK라는 수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수열이 뭔지를 봐야 돼, 그지? 뭔지를 봅시다. AN 수열은 첫째 항 1이고 공차가 2라고 했으니까 예원? AN 수열 바로 찾아보자. 어떻게 되니? 몇 n? 일단 몇 n? 다시. 괜찮아. 다시 해봐. AN 수열은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D 얼마야 여기서? 2 이렇게 구하시고요. 근데 쌤은 요거보다 더 빠른 방법을 얘기해 줬었잖아, 그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으로 나타나고 1차 계수가 공차다. 그래서 공차가 2니까 2n으로 바로 시작을 하고요. 첫째 항이 1이 되려면 1 넣었을 때 1이 돼야 되니까 빼기 1을 하면 되겠죠. 오케이?
지금 잘 얘기했는데 첫째 항 더하기 n-1d 하는 거를 이거를 간과하고 dn 플러스 알파 꼴로 가지 마시고 이게 충분히 숙지가 되면 이제 dn 플러스 알파 꼴로 연습을 하세요. 자, 그래서 어쨌든 n번째 항은 2n-1이야.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써볼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12까지 분수꼴로 나타낼 건데요. 첫 번째는 에이겐수열에 n자리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어야 돼. 즉 여기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 전개해보면 2k 플러스 2 빼기 1이니까 2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가 2k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루트 뒤에는 똑같겠죠? ak니까 n을 k로 바꿔서 넣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2k 마이너스 1 되겠다. 분의 1. 그럼 얘는 또 무슨 문제가 돼서? 네? 뭘 해야 해요? 그러게요. 아, 유리요. 유리화를 해야겠죠? 얼마 곱할 거예요? 루트 2k 플러스 1 빼기 루트 2k 마이너스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위에도 똑같은 걸 곱한다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땡땡. 계속 해보자. k는 1부터 12까지고요. 분모 얼마입니까? 앞에 거 제곱 2k 플러스 1 빼기 뒤에 거 제곱 2k 마이너스 1. 즉 여기 알맹이 빼기 알맹이입니다. 얼마예요? 4k. 야, 다시 네? 알맹이 빼기 알맹이라고. 아, 2. 그렇죠. 2k 없어질 거고 1 빼기 빼기니까 2야. 분모가 2니까 2분의 1 이렇게 적용해 놓을게요. 그리고 분자에는 아까 똑같이 곱한 것만 올려놓으면 되지. 따라서 분자는 루트 2k 플러스 1 빼기 루트 2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구나. 자, 세로 쓰기입니다. 똑같죠, 그죠? 앞에 있는 2분의 1은 개수 취급하고요. 넣겠습니다. 1 집어넣으면 앞에 거는 수학 계속 해볼래? 어디다가 있는데? 지금 k 넣을 거니까 k1 여기 집어넣을 거야. 네. 앞에 거는 루트 3. 빼기 루트 1. 좋아요. 이게 첫 번째고요. 더하기 2 집어넣으면 루트 5. 좋아요. 빼기 루트 3. 3 더하기 한 번 더 3 집어넣으면 루트 7. 빼기 루트 5. 좋아요. 패턴이 보이지, 그지? 네. 그러면 쭉 가서 마지막에 12를 집어넣으면 12요? 12 루트 25. 빼기 루트 23. 사실 앞에 거 두 개 거 앞에 뒤에 차이가 얼마씩 나와? 20 나오고 있잖아요, 그지? 앞에 거 적으면 뒤에 두 개를 빼서 적으면 돼요. 마무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와, 세로 쓰기 하면 뭐가 잘 보여? 없어지는 게 잘 보여.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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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놈까지. 따라서 남은 걸 그대로 써주면 2분의 1 그리고 저 끝에 루트 25는 5죠? 맨 위에 루트 1은 1이니까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할만하죠, 그죠? 네. 그래서 분수에 분모 곱하기가 있으면 부분분수로 쪼개서 시그마를 적용하면 세로 쓰기 하자. 그 다음에 분모의 루트 무리수가 보이면 유리화를 해서 세로 쓰기를 하자. 그 다음에 그 전에 우리 뭐 배웠어요? 몇 급수 했습니다. 그죠? 몇 급수는 등차 등비를 곱해 놓은 모양이고 얘네들을 합한 거를 몇 급수라고 하는데 그 합은 도출하는 과정을 기억해야지 공식으로 외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넘어가 볼까요? 이게 마지막이네. 자, 두둥 로그가 등장했어요. 로그 여러분들 좀 머리 아프게 했을 텐데 당황하지 마시고 시그마 적용 대상이 k를 1부터 40까지 바꾸는 진수에다가 요 값을 집어넣어서 로그를 씌운 녀석이야. 그래서 좀 헷갈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일단 나열 한번 해보자고요. 시그마 성질을 이용해서 k를 1 집어넣으면 로그 3에 뭐가 되죠? 1 집어넣으면
몇 분의 몇? 1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시그마니까 더할 거야. 2를 집어넣으면 로그 3이라는 모양은 그대로 다 따라가겠죠. 그럼 2를 집어넣으면 이번에는 3분의 5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사실 패턴을 볼 수 있는데 분모 봐봐. 분모는 2k 빼기 1이라고 하면 요거 k에 대한 1차식이라서 요거 k를 1, 2, 3, 4, 5, 6 넣으면 분모만 봤을 때 이거 등차 수열이지. 2가 공차란 말이야. 그럼 분모는 2씩 늘어날 거야. 맞죠? 우리 적어놓은 거 보면 1이었다가 3이었다가 그 다음 뭐겠니? 5겠지? 그 다음 7이고 그 다음 9고 분자 봐봐. 2k 플러스 1. 얘도 k에 대한 1차식이고 앞에 곱해진 게 2니까 얘도 등차 수열이야. 2씩 늘어나겠지? 첫째 항이 얼마야? 3. 그럼 3부터 시작해서 2씩 올라가는 녀석이야. 이렇게 해석하면 조금 더 편하겠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은 뭐겠니? 2씩 올려서 5분의 7 이런 식이 되겠죠. 괜찮나요? 이런 패턴을 가지니까 마지막 얼마 넣어야 돼요? 40 넣어볼게요. 40 넣으면 분모는 얼마야? 79 분의 위는 얼마야? 요거보다 2가 큰 거겠지, 그지? 그러면 81 이렇게 되겠습니다. 와, 이거 일일이 계산 가능하겠니? 안 되죠. 하지만 로그를 준 이유가 있겠지. 로그 성질 중에 얘는 뭐예요? 밑이 3으로 같은 로그의 합은 진수끼리 곱. 그렇지. 그래서 로그 3에다가 진수끼리 쭉 곱하면 1분의 3 곱하기 3분의 5 곱하기 5분의 7 곱하기 쭉 79분의 81. 그래서 로그를 준 이유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로그 성질을 이용하라고 준 겁니다. 알겠죠? 로그 성질도 복잡한 거 안 줘. 이렇게 진수끼리 곱한다 또는 나눗셈은 진수끼리 뺀다 이거 주는 거거든. 맞지? 나눗셈? 뺄셈. 로그 밑이 같은 로그의 차는 진수끼리 나눈다 이걸 준 거야. 그래서 봤더니 여기는 너무나도 이쁘게 약분이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남은 건 정리하면 로그 3의 81. 81은 3의 4제곱이니까 4 이렇게 도출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와 로그 또 좋네. 또 봅시다. 이제 로그 성질을 조금 이용할 겁니다. 뭐냐면 이거 루트를 진수에 이제 적용되어 있는 녀석인데 루트를 그냥 두고 해도 크게 문제 없어요. 그런데 루트가 있으면 아무래도 계산할 때 번거롭잖아, 그치? 맞나요? 그래서 로그에 루트가 있는데 진수의 루트는 몇 제곱으로 볼 수 있지? 2분의 1제곱으로 볼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 되겠다. 일단 요거까지만 할게요. 시그마는 조금 있다가 요 놈은 밑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상용 로그고요. 1 빼기 k 제곱분의 1 전체의 2분의 1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로그 성질에 따라 진수의 지수인 2분의 1은 어디로? 로그 앞으로 내려올 수 있어. 분자로 내려올 수 있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2분의 1이 앞으로 곱해지고 로그 1 빼기 k 제곱분의 1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k를 여기 잘 봐. 2부터 8까지 넣을 거거든. 이런 상태에서 한번 넣어보는 거야. 시행착오로 한번 겪어봐야 되니까. 하면 요거는 쌤이 그냥 써볼 테니까 적지 마세요. 그냥 보세요. 시그마를 적용하면 앞에 있는 2분의 1은 개수처럼 볼 거니까 상수 곱하기로 볼 거니까 곱해 놓고 여기 안에다가 k를 2부터 8까지 넣으면서 한번 더 해볼게요. 그러면 로그 2를 집어넣으면 1 빼기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그치? 시그마니까 더하기. 쌤이 세로 쓰기 하라고 그랬으니까 세로 쓰기 해봐야지.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1 빼기 3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8 집어넣으면 1 빼기 8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괜찮죠? 자, 근데 이거를 계산하기가 좀 막막하죠. 즉 각각 계산하는 건 여기서 좀 어려울 거다. 다행히도 뭐 8까지니까 대충 계산해가지고 로그 성질 쓰면 되는데 그것보다는 결국은 최종적으로 먼저 로그 성질 적용해가지고 이 식 자체를 좀 간결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럼 여기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건 뭐야? 1 빼기 k 제곱분의 1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식이 아니지.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잖아. 어떻게?
어떻게? 요거는 사실 이대로 쓸 수는 있지만 지울게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1은 1의 제곱이고 K제곱분의 1은 K분의 1의 제곱이니까 제곱 빼기 제곱 구조라서 합차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겠지. 그래서 1 빼기 K분의 1과 1 더하기 K분의 1로 인수분해. 이렇게 됐나요? 사실 아까 숫자 쭉 나열한 거를 이런 식으로 다 쪼갤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일반적인 식을 쪼개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값을 적용해 보자고요. 그게 조금 더 간결하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나머지 각각 괄호 있는 걸 정리를 하자면 통분이겠죠? 첫 번째 거는 K로 통분하면 K분의 K-1 이렇게 될 거고요. 두 번째 거는 K로 통분하면 K 더하기 1 이런 구조로 진수가 만들어졌어요. 자,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시그마를 다시 적용해 볼게요. 시그마 적용합니다. 그러면 맨 앞에 있는 2분의 1은 항상 나올 거니까 묶어 놓고요. 자, 1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로그 뭐가 되죠? 1 집어넣으면 아니 1이 아니구나. K는 2부터예요. 그럼 2 집어넣으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이런 구조죠. 시그마니까 더할 겁니다. 세로 쓰기 일단 할게요. 더하기 로그 3 집어넣으면 3분의 2 곱하기 3분의 4입니다. 구조 자체가 잘 보면 분모를 정하면 앞에 거는 분모보다 하나 작고 뒤에 거는 분모보다 하나 큰 분자에 올라가는 거야. 맞지? 이런 패턴이니까 마지막 8을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로그 분모가 8일 때 하나 작은 거 7, 8일 때 하나 큰 거 9 이런 구조가 되겠구나. 로그를 준 이유는 로그 성질 쓰라고 줬다라고 했죠. 이거 각각 구해서 할 거야? 아니, 나 이거 밑이 10으로 같은 로그의 합이니까 진수끼리 곱할 거야가 되겠다. 맞죠? 그래서 진수끼리 곱할래로 정리를 할게요. 는 2분의 1의 로그, 상용 로그에 진수끼리 곱하면 구조가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항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쭉쭉쭉쭉쭉 가서 마지막이 8분의 7 곱하기 8분의 9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다 진수야. 그럼 왠지 약분이 되겠죠. 어떻게 약분됩니까? 괄호와 괄호 사이에 역수 구조가 보이네요. 그죠? 어차피 얘네들 다 곱하기니까 괄호가 크게 의미가 없겠다. 그래서 3, 3, 2, 2 이렇게 약분이 될 거예요. 그럼 그 옆에 붙어있는 3분의 4도 바로 뒤에 4분의 3이 붙어있을 거니까 약분 되겠죠. 요 사이에 있는 값이 다 약분이 되는 구조야. 와, 그래서 남아있는 걸 쓰면요 2분의 1 로그 진수는 8, 2, 16분의 9 이렇게 되겠다.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깔끔하게 밑이 10이니까 잘 떨어지진 않지만 16분의 9가 4분의 3의 제곱이니까 제곱을 앞으로 꺼내 놓으면 2분의 1이 약분되면서 로그 4분의 3 이 정도로 표현해 놓으면 되겠다. 그지? 할만하죠? 로그 4분의 3은 또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로그 4분의 3 로그 3 빼기 로그 4 로그 4는 2 로그 2 왜냐면 객관식에 로그 4분의 3을 안 주고 다른 식으로 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로그 성질 잘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 마지막 몇 급수 한번 해봅시다. 몇 급수는 핵심이 공비를 곱해가지고 아래 위로 뺀다였어요. 그죠? 여기는 친절하게도 이렇게 표현해줬습니다. 보자고. 특징을 보니까 분모가 2씩 곱해주고 있어요. 즉 건너갈 때 2분의 1을 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등비수열의 합인가 봤더니 여기서 2분의 1 곱하면 2의 제곱분의 1이 돼야 되는데 분자가 2가 됐어. 여기 2분의 1 곱하면 2의 세제곱분의 1이 돼야 되는데 3이 됐어. 이거 아니잖아요, 등비수열. 그래서 분모끼리만 봤을 때는 분자 무시하고 분자 무시하고 봤을 때는 2분의 1, 2의 제곱분의 2의 세제곱분의 1이니까 얘네들끼리는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 맞아. 근데 분자 때문에 등비수열이 아닌 거다. 그지? 그러면 이제 분모를 무시하고 봤더니 1, 2, 3, 4, 5 얘는 또 등차 수열인데 이거 항 자체는 등차 수열은 아니죠. 그래서 분자는 등차, 그 다음에
그 분자에 2분의 1 곱하고 2의 제곱분의 1 곱하고 2의 세제곱분의 1 곱하고 이게 또 등비가 곱해져 있는 상황. 그래서 이거를 더한다 몇 급수를 구해라 이런 개념이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공비를 곱한다고요. 승우 여기 공비 얼마야? 안 돼. 그러니까 분모에 2를 곱하는 거니까 항으로 보면 분자 무시하고 2분의 1, 2의 제곱분의 1, 2의 세제곱분의 1 이런 구조잖아. 공비 얼마라고 봐야 돼? 2분의 1이라고 봐야겠죠, 그죠? 아, 그래서 여기 풀이가 있으니까 여기다 그냥 쓸게요. 연습상 한번 써봅시다. S라는 게 제곱분의 2 세제곱분의 3 그래서 10제곱분의 1이니까 10이니까 공비가 2분의 1이라서 양변에 2분의 1을 곱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곱한 결과를 어디다 쓰자고요? 차수 맞춰서 쓰자고. 그러면 첫 번째 항 2분의 1을 곱하면 2분의 1 분모 2를 곱하면 2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차수 맞춰서 씁니다. 그 다음에 2 제곱분의 2에다가 분모에다가 2를 곱하면 2 세제곱분의 2가 되겠고요. 쭉 가서 마지막은 2의 10제곱분의 바로 앞에 있는 것을 곱했으니까 9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2의 11제곱분의 10이 되겠죠. 2분의 1을 곱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요? 위에서 아래로 뭐 밑에서 위로 빼도 상관없어요. 위에서 아래로 빼기로. 그러면 좌변은 S 빼기 2분의 1 했으니까 2분의 1 S가 될 거고요. 위에서 아래로 뺐으니까 맨 앞에 2분의 1 그 다음에 자 위에서 아래로 빼는데 차수를 맞춰 놨으면 이거 공통인수로 보고 분자끼리 빼면 되잖아, 그지? 그럼 2 빼기 1은 1이니까 오 얘는 2의 제곱분의 1이야. 그 다음 거도 3 빼기는 1이니까 2의 세제곱분의 1이야. 이런 구조가 되겠다. 하면 10번째까지 가면 2의 10제곱분의 1까지는 똑같고요. 실수 아까 한다 그랬죠. 여기서 위에서 아래로 뺐으니까 마지막 항은 위에 뺄 대상이 없었단 말이야. 어디에서 뺐는데 0에서 뺀단 말이야. 그래서 빼기 2의 11제곱분의 10 이렇게 표현이 돼야겠다. 괜찮죠? 자 그러면 또 물어보죠. 이만큼은 서아야 뭡니까? 네. 지금 빨간색 밑줄 친 건 뭐야? 등 차. 2분의 1, 2의 제곱분의 1, 2의 세제곱분의 1 이거 뭐야? 무슨 수열? 등비. 등비 수열이야. 첫째 항 얼마? 2분의 공비 얼마? 등비요. 2분의 1. 항의 개수 몇 개? 10개. 등비 수열의 합으로 공식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만 계산하면 공비 빼기 1로 가도 되고요. 1 빼기 공비로 가도 되는데 양수를 다루기 위해서는 지금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1 빼기 공비로 가는 게 낫겠죠?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곱하기 1 빼기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 10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간결하게 다시 적어 볼게요. 2분의 1 S라는 거는 등비 수열의 합을 쭉 써봤더니 지금 분모가 1 빼기 2분의 1이면 2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서 계산을 조금 더 한다 그러면 분자의 2분의 1이랑 이렇게 약분이 되겠네. 그래서 남은 걸 쓰면 1 빼기 2분의 1의 10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마지막에 이걸 놓치지 마시고 빼기 2의 11제곱분의 10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그런데 두 번째 포인트, 실수하는 두 번째 포인트가 열심히 잘 구해놓고 이거를 답으로 해버려. 그럼 돼 안 돼? 우리 지금 뭐 구하고 있어? 승우야 뭐 구해야 돼? 우변에는 이게 답이야? 아니요. 뭘 구해야 돼? 수열의 합. 그게 뭔데? S. S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해놓고 여기까지 잘 와놓고 이게 답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안 되고 S를 찾아야 되니까 양변에 2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2 빼기 요거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2를 곱하면 분모 2가 하나 사라질 거니까 2의 9제곱분의 1 되겠죠. 빼기 2를 곱하면 2의 10제곱분의 10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고요. 아니면 뒤에 이제 두 개가
이 하나 차이니까 이 하나 차이니까 여기서 2분의 1 하나 꺼내. 이 녀석 얘를 2분의 1 하나 꺼내면 2의 9제곱분의 10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잖아요. 즉 2로 한 번씩 더 나누면 요게 5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보면 2 빼기 2의 9제곱분의 1 빼기 2의 9제곱분의 5 이렇게 돼요. 와, 그러면 2의 9제곱은 공통인수니까 또 뒤에 걸 계산해보면 빼기 2의 9제곱분의 6 이렇게 되겠지. 그럼 또 6은 짝수니까 2로 나누면 2 빼기 분모 2 하나 약분하면 8제곱분의 3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